안녕하세요. 저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제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릴 한국교육개발원 임규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학습경험 인정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방송중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학년 학생들도 신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안내드릴 사항은 제도 안내 및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학습경험 인정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학습경험 인정제에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안내 및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학습경험 인정제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의 학습 경험을 심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방송중고 학생분들이 학력은 없으셔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자 방송중고에서 만든 특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경험 인정제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학교 밖 다양한 학습 경험을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은 과목을 통해 온라인 수업과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요. 인정받은 과목이 많은 경우 최대 1년의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적용 범위와 이제 필수 이수 시수 학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1학년 때와 2학년 때는 무조건 학교에 다니셔야 됩니다. 필수 이수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3학년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학습경험 인정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3학년 때 들어야 되는 게 방송 중에서는 884시수, 방송고에서는 52학점이라고 한다면 학습경험 인정제로 884시수 이상 인정받은 것과 방송고에서 학습경험 인정제로 52학점 인정을 받으면 조기 졸업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884시수 52학점은 예시를 든 것이고 학교마다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시수와 학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릴 텐데요. 시수와 학점이라는 표현을 방송 중행과 방송고에서 쓰고 있는데 시수는 중학교에서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1학점을 17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방송고에서는 이제 1학점을 16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학습경험 인정제에서는 17시간을 그대로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습경험 인정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운영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년별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2학년 때는 무조건 학교에 다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이제 3학년 때 적용을 받게 되는 건데요. 1학년 때는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습 경험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수원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분이 갖고 계신 학습 경험이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고, 이수원 목록집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학습 경험마다 어떤 학습 경험은 증빙 서류 발급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증빙 서류를 받아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에는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방송중고 각각 3년씩을 다니시면서 학습 경험 인정되는 2학년 때만 신청이 가능해요. 2학년 4월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2학년 4월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고 결과를 학교에 안내드리는 시기이고 그 결과를 3학년 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경험 인정제 신청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재학생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고 4월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신청은 방송중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송중고 홈페이지에서 학습경험 인정제라는 메뉴가 있고 그 메뉴에서 이수원을 입력을 해주시고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2026년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라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일부 학습 경험은 증빙 서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생분들이 학습 경험 인정제와 이제 신청을 하실 때
갖고 계신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 심의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요구에 따라서 학습경험 인정지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좀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이 공공바이데이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많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 5가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주민등록표 등 초본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자격증 취득 이후에 홍길북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격증을 다시 받는 게 사실 번거롭다 보니까 개명을 했다는 것을 증빙함으로써 자격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신에 개명 관련된 정보를 이제 저희가 증빙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받았습니다. 초본에 이제 개명 전후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서 그 서류를 받았는데 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개명 관련된 정보를 방송중고 홈페이지에 이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운전면허 1종 특수, 1종 대형은 저희 학습경험 인정제 인정 대상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면허증을 이전에는 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면허증 사진을 찍지 않고도 관련 정보를 저희가 발급받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학습 이력 증명서 같은 경우도 과정이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학생분들이 수강하시기 때문에 과정 이름을 입력하고 서류를 받는데 굉장히 복잡하셨어요. 그런데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정보를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 확인서 내용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 정보, 대한항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 정보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용사 자격, 그리고 뭐 한식조리 기능사, 양식조리 기능사 같은 이런 국가기술 자격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뭐 증빙서류를 올리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저희가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문 자격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행정사 같은 자격증들은 관련 자격 정보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끌어오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왼쪽에 내 자격증 정보 조회라는 버튼이 있죠. 이 자격증 정보 조회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간편 인증을 합니다. 이 간편 인증 절차는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카톡으로 알림이 와서 인증을 하는 절차가 아니라 카카오톡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되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이렇게 별도로의 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면 학생분이 만약에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대형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이 절차를 통해서 면허증을 실제로 입력하고 뭐 자격증을 사진 찍어서 올리지 않아도 정보를 그대로 입력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치만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학습 경험을 갖고 계신 경우도 많으실 거잖아요. 혹은 이 방법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초록 색깔 버튼, 이수원 수기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기존 작년에까지 운영했던 방법으로 학생분이 갖고 계신 학습 경험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해주시는 방법도 여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저희 방송정보 홈페이지 학습경험 인정제 자료실에 학습경험 인정제 신청 매뉴얼을 올려놓을 테니 이 내용을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정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경험 인정제 인정 대상은 총 13가지인데요. 지금 글씨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게 보이시죠? 까만색 글씨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서 전부 다 인정하는 학습 경험이고, 초록 색깔 글씨는 방송 중에서만 인정하는 학습 경험, 파란색 글씨는 방송고에서만 인정하는 학습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기술학교에 다닌 경우에는 방송 중에 다닐 때만 인정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방송고에 가셨을 때 기술학교를 신청하시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급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기술학교는 중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방송 중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고 고등기술학교는 고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방송고에서만 인정하는 학습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평생학습 계좌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인정 대상이 있는데요. 이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제도에 등록된 평가 인정 학습 과정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만약에 수강을 하게 되시면 방송 중에서는 이수하신 시간만큼 인정을 받아요. 대신에 최대 120수까지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 한 분이 과정을 여러 개를 들어서 이수 시간이 예를 들어 200시간이 됐어요. 그래도 최대 120수까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방송고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증빙 서류는 평생학습 이력 증명서를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평생학습 이력 처리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평생학습 이력 증명서만 인정이 가능한 학습 경험이에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온국민 평생배움터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평생학습 이력증명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과정명 앞에 책 표시가 있어야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과정명에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과정이 지금 5시간짜리죠? 5시간만큼 인정이 가능한 학습 경험인 거고 이 과정명 앞에 책 표시가 있어야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 이력증명서만 인정이 가능하시고 평생학습 이력철은 인정 대상이 아니니까 증빙서류를 다시 받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과정명 앞에 책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력인정 대안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력 인정이 되는 학교를 다니시다가 방송중고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이수하셨던 수업 시간, 그리고 학력 인정 대안학교에서 다녔던 이수했던 수업 시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는 재적증명서, 그리고 생활기록부 사본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중졸 검정고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방송 중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방송 중 입학 전에 검정고시 과목을 일부 합격하신 경우에 그 과목 수만큼을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니실 때는 절대 검정고시를 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중 입학 전에 하신 것만 인정이 되시고 입학 후에 검정고시를 보시게 되면 검정고시 합격이 되는 게 취소가 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송 중에 입학하셨을 때는 검정고시를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그때 일부 합격한 과목을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송고 다니는 학생분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인정받으시려고 한다면 그거는 인정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중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학습 경험은 고등학교에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졸 검정고시는 방송 중 학생들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고졸 검정고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방송고 입학 전에만 검정고시를 응시하실 수가 있고 그때 합격한 과목들을 저희가 과목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과목 합격 증명서를 저희가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예시에서 국어를 3번을 합격하셨고 윤리를 5번을 합격하셨어요. 그래도 동일한 과목은 한 과목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어 1을 3번 합격하셨지만 국어 1 하나만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적이 60점 미만인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자격증들이 있지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 자격, 국가전문 자격, 공인민간 자격 이 3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것들만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뭐 자격취득 확인서 같은 것들을 이제 증빙서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면허증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면허증은 일부 운전면허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1종 대형, 1종 특수 인정 가능하고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 같은 각종 조종 면허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면허증을 자격증으로 바꿔서 제출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용사, 조리사는 뭐 한식, 양식, 중식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인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으로 바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뭐 3톤 미만 지게차 이런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고 면허증만 갖고 계신 경우들이 있어요.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이 아니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자격증으로 바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분들이 많이들 취득하는 자격증들을 저희가 모아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은 어떤 영역이든 간에 다 중학교는 170시수, 고등학교는 10학점을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용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중학교는 425시수, 고등학교는 25학점을 인정해드리고 있고,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자격 중에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방송 중에서는 306지수, 방송국에서는 18학점을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국가 전문 중에 일종 대형, 일종 특수, 버스, 택시, 화물운송 이런 자격증들은 각각 다 인정이 가능하시고 방송 중에서는 34시수, 방송국에서는 2학점을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자 관련 자격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102시수에서 204시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격증마다 인정 정도가 다르니까 이건 이수원 목록집을 참고를 해주세요. 자격증 예시입니다. 이런 자격증들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국가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서도 이렇게 자격증 사진을 올리지 않아도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 대신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같은 것들은 자격증 사진을 다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자격증 사본을 올려주시면 되세요. 여섯 번째 학습 경험으로는 공공직업 훈련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직업 훈련시설은 기술교육원이나 특히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예전에 기능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비학위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증명서를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성적 증명서라든지 다른 별도의 서류를 요청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이룸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신규로 수강을 하실 수는 없어요. 이 내일 이룸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신 경우에 저희가 이수한 시간에 따라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는 방송 중에만 해당되는 학습 경험인데요. 예전에 학력 인정이 안 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분명히 나는 학교를 다녔는데 인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중학교급에 해당하는 방송 중에 입학하신 억울한 사례들을 갖고 계신 학생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 1년 이상 학교를 다니신 경우에는 인정을 해드리고 인정 대상은 심의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해주신 다음에 심의를 해서 결과가 만약에 인정 대상이라고 나온 경우에는 1년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들은 발급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옛날에 학교를 다니셨던 거고, 그리고 학력 인정이 안 되는 학교였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옛날에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를 다니셨던 학생분들은 미리미리 이 증빙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부에만 해당되는 학교를 말씀드리면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인데요. 여기서 각종학교가 아까 중학교에서도 나왔었죠. 각종학교는 중학교급에 해당하는 거는 중학교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고 각종학교가 고등학교급에 해당하는 거는 방송부 학생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수료한 경우에 1년 조기 졸업이 가능하고 인정 여부는 심의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잘 갖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방송 중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인데요.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시다가 방송 중에 입학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분들을 위해서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프로그램을 수강하셨던 시간만큼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무형유산인데요. 보통 방송중고에는 전수생분들이 제일 많으신데 6개월 이상 전수생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수강하신 기간별로 인정 정도를 좀 다르게 해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 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에 선정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학점 시수만큼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송 중에만 해당되는 학습 경험인데요. 시도교육감 개설 및 지정운영 학습 과정을 수강하신 학생분들이 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수강했던 프로그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학습 경험 중에 하나인데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일 배움 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 배움 카드로 수강하신 학습 경험이 있으시면 그 이수하신 시간만큼 방송 중에서 인정을 해드리고 방송부에서는 17로 나누어서 학점으로 변환을 해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증빙 서류는 직업훈련 이력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요.
이 직업훈련 이력 확인호는 컴퓨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해요. 핸드폰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학원이나 고용센터에서도 발급이 안 되는 서류예요. 저희가 이 서류를 인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이 훈련 시간이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직업훈련 이력 확인원을 꼭 받아서 첨부를 해주셔야지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인정 대상 소개를 마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중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학습경험 인정제 메뉴가 있어요.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수원 검색을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학습경험 이름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수원명에다가 뭐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라고 검색을 하시고 1급이든 그냥 요양보호사든 어차피 인정 정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을 눌러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360수 인정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정확한 거는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수원 목록집이라는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수원 목록집은 학습경험 인정제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학습경험이 얼마나 인정 가능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없으면 1544-1294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 목록집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인정 여부라든지 인정 정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요. 제가 안내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신지 OX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경험 인정제는 3학년 때 신청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학습 경험 인정제는 무조건 2학년 때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학습 경험 인정제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중고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통신 중학교와 방송통신 고등학교의 인정 대상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제가 아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송 중에서 인정받은 학습 경험은 방송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방송 중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방송부에서는 똑같은 학습 경험을 다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송 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조기 졸업할 만큼이 안 돼서 중학교 때 인정을 안 받고 고등학교 때 인정을 받으시려면 이거는 가능하세요. 중학교 때 인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대신에 신청은 다시 해주셔야 되세요. 신청을 다시 해주시면 심의를 통해서 다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결과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학습 경험 인정제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을 저희가 좀 뽑아봤습니다. 조기 졸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학습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가 제도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3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았을 때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까 예시로 884시수 중학교는 그리고 고등학교는 뭐 52학점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그 이상의 학습 경험을 인정받으셔야지 조기 졸업이 가능하신 거고 기준이 학교마다 학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학교 선생님께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이 대체 몇 개 있어야 조기 졸업이 가능한 걸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 중에 조기 졸업 기준이 884시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김학생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2개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2개를 합산을 해보니 204시수면은 조기 졸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884시수가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학생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4가지를 갖고 있고 이걸 다 더해봤더니 884시수가 넘었죠? 이런 경우에는 조기 졸업이 가능한 거예요. 방송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고 조기 졸업 기준이 우리 학교 기준이 52학점인데 나는 미용사와 운전면허 대형을 갖고 있다. 12학점으로는 조기 졸업이 안 되죠. 하지만 최학생 같은 경우에는 합산을 해봤을 때 52학점이기 때문에 조기 졸업이 가능한 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격증마다 인정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개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싶은지, 얼마나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 그럼 어떤 걸 취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수원 목록집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시고 저희 상담에도 문의를 주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인 분들,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봉사활동 하신 시간도 많고 내가 무슨 강사나 작가로 이제 뭐 수상하거나 초빙된 경력도 있는데 인정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정대상 13가지 이외에는 인정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명하신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나 기본증명서에 개명 전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요거를 첨부를 해주시거나 앞서서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이 정보를 끌어오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인 인증을 거쳐서 이렇게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정보를 끌어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많이들 갖고 계시죠? 이 면허는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대형, 1종 특수는 인정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랑 2급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자격증이라면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만 인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가기술 자격 같은 경우에도 뭐 용접 기능사와 용접 기사가 있으면 상위 자격인 용접 기사만 인정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조리 자격증이 많은 경우에 각각 인정이 가능할까요? 물어보시면 이거는 종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리사 면허증, 미용사 면허증, 건설기계 조종사도 면허증인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면허증은 제가 인정 대상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격증으로 바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대신에 자동차 운전면허는 그냥 면허증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면허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미용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미용사 자격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전에는 미용사 자격 분야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라는 이름의 미용사 자격증이 하나가 있고, 근데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미용사 직종이 여러 개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미용사 자격증 여러 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인정 대상이기 때문에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으로만 인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미용사 자격은 미용사 일반으로 보고 한 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미용사라고만 적혀 있는 자격증들이 있었습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이렇게 발급받았을 때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시는 미용사 면허증에는 이렇게 직종에 미용사 괄호하고 일반, 미용사 피부, 미용사 네일, 미용사 메이크업 이렇게 영업이 가능한 직종들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미용사 면허증을 보고 나는 그럼 미용사 일반 자격증, 미용사 피부 자격증, 미용사 네일 자격증 이렇게 각각 인정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미용사 자격증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격증은 미용사 하나만 취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미용사 하나로만 보고 한 개의 자격증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용사 자격증들이 많이 나뉘었습니다. 미용사 하나에서 이제 미용사 네일, 미용사 일반, 미용사 피부 이런 식으로 자격증이 여러 분야로 나뉘었어요. 각각 취득을 하셨으면 각각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예시로 든 이 내용에는 미용사 네일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미용사 일반 자격증도 취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용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2022년부터 24년까지 인정받은 학생분들의 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사실 인정받는 학생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고등학교로 가면서 인정 정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24년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에서 20명 조기 졸업을 하시고 방송고에서는 151명이 조기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보면 조기 졸업하는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중학교 졸업생 수가 2024년에 1,449명인데 그중에 20명만 조기 졸업하셨기 때문에 1%. 고등학교는 3,248명이 24년에 졸업을 하셨는데 그중에 151명만 조기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학습 경험을 취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분이 갖고 계신 학습 경험을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조기 졸업이 가능한지 아닌지 조기 졸업을 하려면 얼마나 취득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학습 경험 인정지 신청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습경험 인정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1544-1294 앞서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던 전화번호인데요. 1번은 방송 중, 2번은 방송보를 누르시고 4번 학습경험 인정제를 누르시면 저희 상담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분들 사이에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시면서 잘못된 내용을 알고서 신청을 안 하시거나 신청을 잘못하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학생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잘못된 내용들이 퍼지는 경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학습경험 인정제 상담 전화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내가 앞으로 뭘 취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뭐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학습경험 인정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